네,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영민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총장의 정치 발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고려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먼저 퇴임 후에 자신이 봉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또 한 번은 정치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사실상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현직 검찰총장이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사람이 정치의 뜻이 있음을 사실상 밝혔다라는 것은 검찰 전체의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을 다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어느 정치 세력을 위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막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현재 검찰이 정치한다라는 비판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총장의 정치 발언이 이렇게도 들렸습니다. 본인이 총장이 정치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서 정치하려면 주변 정리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문제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정치 나가겠다. 이런 속셈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가족 사건을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연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어도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권을 총장이 지나치게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저도 상당히 신중치 못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서 인사에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야당 의원들이 계속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으로 보여지고, 총장 가족에게 대한 수사를 못하는 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옵티머스 주임 검사를 역임했던 아까 부장 검사 김유철 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이 검사가 윤 총장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동훈 검사랑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매우 친한 관계인 것 같고, 또 저번에 윤 총장이 그 대검에 특정 검사 몇 명을 남겨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김유철 검사도 남겨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혹시 이 부분 밝힐 수 있습니까? 인사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철 변호사와 같이 특검에서 활동했다, 윤석열 총장이 활동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옵티머스 사건의 변호인으로 지금 추정되는, 자, 그 국정농단 특검에서 이규철 변호사는 특검보였습니다.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르면은 그 검사장급 예우를 받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당시 그 수사팀장이었죠. 네. 다시 말해서 특검보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당시 특검에서는 이규철 변호사가 상급자였네요. 윤석열 총장의. 맞습니까? 네. 네. 그 관계가 지금 이 사건에 투영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사지휘 계속 얘기하시는데, 검사가 잘못을 하면, 검사가 그 과오를 저지르면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검사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검찰권 남용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로 꼽을 수 있는 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17개의 사건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던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장자연리스트 사건. 대부분 범죄 사실 불기소했고 조선일보 사주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조선일보 사주를 감춰주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요 증거 자료가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KBS 정현주 사장 배임 사건, 이것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단했고, 법원이 화해 공고 결정 내린 사건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배임이라고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KBS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고 당시 MB 정권의 새로운 측근 사장을 들이기 위해서 찍어내기 수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의 인권 침해와 그 관련 검사들이 동조했던 내용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관련 검사들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공범관계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불기소가 됐습니다.
PD수첩 사건 보시죠. 광우병을 보도했던 PD수첩에도 1차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사팀을 갈아버리고 2차 수사팀에서 기소를 해서 무리하게 기소해서 결국 최종 무죄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검사들 승승장구했죠. 그 뒤에.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 대표적인 봐주기 수사였습니다.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와 검찰권 남용, 부실 수사 의혹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 상당수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검사들이 어떻게 스폰서를 받는지 그 스폰서 문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이기도 하고 수많은 윤중천 리스트가 있어서 그거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에 다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리스트,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봐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건 그 조사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야밤에 출국을 하다가 야반 도주를 하다가 걸렸죠. 네. 그래서 긴급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도주를 하려고 했나 봤더니 당시 법무부의 공익법무관이 자료를 빼줬습니다. 출국 금지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정보를 빼주고 그 이후에 야간 도주를 하다가 걸린 것이거든요. 이 공익법무관들에 대해서 불기소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불기소했는지 여부와 감찰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데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한 건도 없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마음대로 수사하고 마음대로 기소해도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다음 한번 보시죠. 이렇게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법무부 장관께서 당연히 그 법상 상급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통해서 공정한 수사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거 보시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보도자료 일부인데요. KBS 정현주 사장 사건 관련해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와서 답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장관의 간섭이 심하였고 심지어는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장에게 전화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임채진 전 총장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에게 전화하는 건 자제했지만 일선청에 전화하는 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 지휘와 달리 지금 장관님께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구두로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총장에게만 수사 지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조작하는 사건이었고 네. 지금의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를 회피하라라는 지휘를 한 것이죠. 네, 당연한 걸 하라고 한 겁니다.